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치아이디 입시연구소 김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치아이디 입시연구소 최주영입니다. 오늘 2015학년도 중앙대학교 입시 분석인데 확실하게 박살내는 거죠. 정말 확실히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최주영 소장님이신데 네. 일단은 소개 먼저 간단하게 제가 해드리고 입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나요? 좀 특이점들이 있는데 의사 면허증이 있으시대요. 네, 맞습니다. 왜 의사를 하지 않고 네. 지금 이런 진로 진학을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희열을 느끼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을 이제 컨설팅했을 때 정말 좋은 대학에 붙고 또 좋은 네. 대학원에 가고 혹은 수능이 잘 나온 것들을 보면서 이런 아이들의 입시 성취에 제가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또 적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어떤 학교도 중요하고 학과도 중요하지만 의사 면허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성이 안 맞으면 요렇게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성이 중요하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뭐 영과고 입시 영상도 간단하게 찍었는데 의대를 가기 위해서 과고나 영과고를 가거나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럼요. 좀 그 적성에 안 맞는 네. 행위는 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중앙대학교 네. 의사의 마음으로 우리 네. 중앙대를 들어가고 싶은 이 간절한 생명들을 살리는 의미에서 한번 네. 달려보시는 건가요? 치료제 한번 세게 놔보겠습니다. 소장님 목차인데 네. 일단 뭐 학생부 교과전형 직윤 한번 분석을 들어갈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요거는 올해 어떻게 될 건지,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예. 솔직히 말해서 뭐 지원 자격도 중요하고 뭐 수능 최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 등급으로 합격을 할지 안 할지. 예,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융합형 인재 분석인데 융합형 인재 분석 올해 같은 경우도 좀 달라진 게 있죠. 뭐가 없어졌나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면접이 없어졌죠. 네. 올해는. 자, 세 번째 탐구형 인재 분석까지. 네. 오늘 수시 뭐 페스티벌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중대 가고 싶으신 분들 페스티벌 느낌으로 오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인데 소장님 지원 자격 어떻게 되나요? 지원 자격은 이제 학교별로 추천 20명 이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4 이후 졸업생만 된다고 해서 현역하고 재수생까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수생 같은 경우는 중대는 직윤 쓰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능 지정 과목 폐지인데 네. 이과가 유리하나요? 그러면 문과가 유리하나요? 문과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과생들한테 유리함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과 친구들이 최저 맞출 확률이 높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고로 뭐가 올라간다? 등급컷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입결이 올라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뭐가 증원이 됐다? 의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의대가 증원이 됐다. 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살살 빠질 수도 있다. 있어서 네. 위동을 하는 이런 페이스로 유지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수능 지정 과목이 폐지가 돼서 입결이 올라갈 것 같지만 의대 네. 증원으로 인해서 비슷할 수가 있다. 네, 하락하거나 비슷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제 예견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생기록부 반영인데 요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학교 폭력이 반영됩니다. 이것이 시설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다시피 국수 영탐 반영이나 가중치가 없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교과 성적이 90% 반영되고 출석이 10% 반영된다는 점도 작년하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출석이 안 좋으면 감점이 많이 되냐? 감점이 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소장님 출석보다 뭐가 중요하다? 교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과 내신 등급이 더 중요하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모집 인원이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입결 변화는 크지 않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모집 인원은 지금 4명 정도로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입결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 지원 자격인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일일이 다 읽어드리면 구독 취소하죠. 네. 구독 취소 노잼 영상 바로 네. 이제 수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 아이디의 입시 연구소와 그다음에 오픈 채팅방 지금 거의 1,500명이 맥심인데 네. 저희 그 1,300명이 거의 들어오셨더라고요. 그거 맞습니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네. 아무튼 오픈 채팅방에도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대 입학처에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된다? 재수생까지 된다. 네, 장수생은 안 된다. 예,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 최저 뭐 학력인데 아까도 말씀드려서 정리 한번 간단히 가시죠.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이과계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확통을 선택해도 될 정도로 이제 수능 최저에서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과는 거의 그대로다. 예, 맞습니다. 네, 문과는 뭐 의대 증원하고 거의 좀 연관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올라갈 수 있는 대학이 서울대학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입결은 변동이 없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뭐냐면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 최저를 많이 맞춰서 입결이 상승할 수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의대 증원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비슷하거나 내려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뭐 교과 전형의 학생 기록부가 뭐 중요하나요, 소장님?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오셨죠? 네, 학생기록부에서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뭐 세특이나 창체 같은 것들은 들어가지 않고요. 오로지 내신만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공통이나 일반 과목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을 반영되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성취도 환산 점수가 반영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 지금 밑에 이거 환산 점수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석차 등급보다 뭘 잘못하면 큰일 나나요? 진로 선택 과목을 B 이하로 받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까? 네. 그러면 B를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옆에서 표로 봤듯이 만약에 우리가 기하라는 과목을 B를 맞았다라고 하면은 기하 3등급 맞았다랑 동의어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주요 과목 위주로 교과 내신 등급을 환산하잖아요. 중대 같은 경우. 그러면 등급이 예를 들어 진로 과목 선택 과목을 들어가게 되면은 네. 뭐 B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등급이 확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확 떨어질 수도 있으나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10% 정도만 반영이 되기 네.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A를 맞는 것이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이 일정 후반대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A를 맞아두는 것이 안정되다라고 볼 네, 수 여러분들 있습니다. 들으셨죠? 아직 중간고사는 끝났고 뭐가 남았나요? 기말고사 나왔습니다. 네, 기말고사 남았으니까 진로 선택 과목 남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교과 전형 학교생활 기록부인데 뭐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거 설명하신 거죠? 아까 이제 일반 과목도 들어가고 진로 선택 과목도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 과목 같은 경우는 그중에 90%가 들어가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나머지 10%가 들어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 열심히 해라.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에 출결이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출결이 들어가는데 네. 이제 코로나가 지났기 때문에 네. 출결이 엉망인 친구들은 좀 보기 힘들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네.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내신이 좋은데 방황하는 친구들이 네. 있긴 있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솔직히 10%잖아요. 근데 10%도 0.1점으로도 탈락할 수도 있고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고 이런 점들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왔는데 소장님 교과 전형에서 솔직히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게 모집 인원이거든요. 위에서 말했던 거는 그냥 우리가 첫 번째 뭐 목차에서 설명했듯이 그 정도 수준에서만 알아도 뭐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인문대학에서 지금 교과 전형에서 한 명이네요. 한 명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한 명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무조건 빠지면 입결이 살짝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한 명보다는 공공인재학부 이렇게 5명 빠지는 게 좀 네. 더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때는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가 입결이 살짝 내려갈 수도 있고 네. 경쟁률도 살짝 완화해 줄 수가 있잖아요. 교육학과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좀 늘었다는 점. 그다음에 경영경제 쓰는 친구들이 좀 마이너스 2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입결이 살짝 올라갈 수도 있고 경영학과 같은 경우 4명이 빠졌네요. 예,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친구들 다 어디로 갔나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탐구형으로 이제 빠지게 탐구형으로 됐습니다. 빠졌나요? 네. 그러면 탐구형 자체가 일반고 친구들이 솔직히 좀 지원하기 좀 불리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특목 자사고 친구들 좀 유입한다는 걸로 보시면 예, 될까요? 올해 중앙대의 취지가 일반 자사고 친구들을 붙잡으면서도 뭔가 특목 자사고 친구들 좀 더 붙잡으려고 하는 모션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뭐 한 명 늘고 그 다음에 네. 2명 늘고 그 다음에 공과대학 같은 경우 2명이 빠졌다는 점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예상을 한번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신하고 수능 최저로만 진학 가능한 상위 학교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미 결론을 냈잖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수능 최저가 솔직히 인문계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입결은 거의 비슷할 수 있다. 모집 인원 뭐 한두 명 빠지고 늘어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입결이 뭐 상승하거나 조금 뭐 빠질 수가 있지만 근데 이과 친구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 최저 맞추기가 좀 수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입결이 상승할 수 있지만 뭐가 죽원됐다? 의대가 죽원됐다.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유의미하게 입결이 또 의외로 하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쫄지 말고 여러분들 70%컷 내외 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과 경우에 같은 경우 수능 지정과정 페이지로 커트라인이 상승할 수 있으나 아까 말했듯이 의대 의대 지원으로 네. 의외로 떨어질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0%컷 기준 같은 경우 올해 발표되겠죠. 6월 달에. 예. 네, 그러면 그걸 좀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말고 교과를 쓸 친구들은 좀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융합형과 탐구형의 대변화 무슨 이유일까요? 궁금한데요. 좀 요약 좀 해주시죠, 소장님.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잠잠해 보이는 게 중앙대 입시이나 까면 깔수록 양파 같은 매력을 가진 게 올해 중앙대 입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네. 새벽에 호수 같은 존재인데 네.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호수가 일렁이고 이런 건가요? 아, 맞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인데 상당히 많은 표현이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은 이제 왼쪽에 다빈치형이라고 적힌 것이 융합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융합형 인재죠? 네, 맞습니다.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지원자 비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합격자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고하고 자사고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합격생들 중에서도
중에서도 일반고와 자사고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외고나 과고 같은 경우는 지원자와 합격생 모두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좀 해석을 좀 해드리게 되면은 다빈치형 인재, 그러니까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가 전공 적합성을 좀 많이 보지 않았거든요. 골고루 뽑다 보니까, 그리고 학업 역량을 지금도 많이 보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뭘 많이 본다? 내신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내신 좋은 친구들이라든지, 물론 이제 표준 편차, 뭐 그다음 원점수 평균 이런 것들 다 보게 되지만 1차적으로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는 느낌상으로 그냥 여러분들 딱 아시면 됩니다.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좀 외고 국제고 뭐 특목 자사고 이런 친구들이 좀 쓰면 좋을 것 같고, 융합형은 아예 이제 일반고랑 자사고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수정이?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럼 탐구 한번 가볼까요?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지원자 풀 자체부터 일반고와 자사고가 상당히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생들에 있어서 지금 외고나 과고를 보시면 지원자 비율은 상당히 적었는데 막상 합격생을 뽑아보니 상당수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둘이 합하면 4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장님, 우리 이거 뭐 뒤에 넘어가기도 전에 좀 이미 다 결론을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이제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많이 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합격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다시 말씀드려서 탐구형 인재는 외고랑 이런 특목고 친구들이 한번 노려봐라.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의외로 뭐 중앙대가 명문대잖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 명문대인데도 불구하고 위의 대학을 더 많이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충원으로 탐구형 인재에서는 일반고랑 이런 좀 자사고 친구들이 합격을 하거든요. 생기부 관리 잘 된 친구들이. 근데 외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가 서류 좀 준비 잘 돼 있고 내신이 좀 빠진다고 해서 너무 쫄지 말고 네. 4등급 때도 합격을 하거든요. 뭐 3등급 후반도 합격을 하고, 근데 너무 이제 내신 때문에 안 돼서 겁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특목 자사고 친구들은 좀 써볼 필요가 있다. 네. 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요약을 해야 되겠죠? 그럼 네. 융합형 인재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 자격은 교과 전형과는 다르게 이제 재수생을 넘어선 N수생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그냥 무한대 그냥 장수생까지 다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고에서 좀 내신이 높고, 네. 네, 이런 친구들이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이게 뭐다.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서류 및 면접인데 면접 어떻게 된다요? 폐지됐습니다. 이게 면접이 폐지되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네. 내신이 살짝 불리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일반고에서도. 그러니까 이 단계별 전형이, 그러니까 면접까지 가는 그게 얼마나 꿀맛이냐면요. 1차적으로 서류랑 뭐 내신이랑 비교했을 때 서류에서 좀 뭔가 매력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신에서 입학사정관들이 봤을 때 얘를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1단계 정도에서 한번 불러서 면접에서 가르겠다.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합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면접의 기회조차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서류하고 거의 뭐 내신의 수치에 의해서 갈려가지고 합격을 하는 그냥 일괄 전형으로 가는 전형이다 보니까 억울한 친구들이 아마 발생을 할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높은 친구들이 뽑힐 확률이 높다? 내신 높은 친구들이 뽑힐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세특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네, 학업 맞습니다. 역량 많이 보니까. 뒤에 뭐 비율까지 최종 수장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마이너스 56명인데 모집 인원이 줄면 입결이 올라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접까지 없어진 상황에서 그럼 입결이 더 튈 수도 있는데 이건 크게 문제 사항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겉으로 봤을 때 없을 수 있지만 까보면 정말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밑에 한번 가볼까요? 뭐 지원 자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 안 하고 이건 나중에 PPT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재상을 한번 이야기해 드릴 건데, 학교 생활의 학업과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균형적으로 성장한 인재 선발인데, 그냥 딱 융합형 인재 합격할 그 상들을 이야기해 드리면은 그냥 다양한 활동을 해도 돼요. 어떤 전공 적성을 크게 보지 않기 때문에 내신 높고, 그다음에 학교 활동 잘 되어 있고 학업력도 높은 친구들, 그러니까 세특 기재 잘 되어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좀 뽑힐 확률이 높다. 그런 인재들이 인재상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렸죠. 소장님, 요거 생기부 평가 요소 알아야 되는 부분인가요? 몰라야 되는 부분인가요? 정말 꼼꼼히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중앙대의 어떤 평가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수장님 좀 소개 한번 시켜주시죠. CAU 융합 인재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반영 비율이 똑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도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를 보게 됐고요. 올해도 그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학업 역량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로와 연관된 이런 활동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신 높고, 그 다음에 학업 역량 높고, 공동체 역량은 웬만한 친구들 아닌 이상 거의 만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렇게 비율을 좀 잘 잡은 생기부들은 내신 좀 좋고 이런 일반고 친구들은 한번 도전해 봐라.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업 성취도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다음 학업 태도가 뭔지, 그다음 탐구력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
카페나 밴드 그다음에 오픈 채팅방에 최종 수장님이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한 번씩 다운받아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솔직히 말 서류 뭐 비율이 어떻게 된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몸에 좀 피부에 딱 와닿는 게 뭐냐면 이거 입결 올라가나 내려가나 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문계열부터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총 14명이 감소했고요. 학과와 학폭마다 각자 차이가 있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작년까지 융합형 인재를 뽑다가 완전 없어진 학과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학과는 작년엔 전혀 뽑지 않다가 올해부터 뽑게 된 학과를 제가 표시를 해뒀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좀 제가 정리해드리면 원래 유럽 문화학부 요런 어문 계열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뭐 정치국제학과 같은 경우가 원래 융합형으로도 선발을 했었는데 어디로 간다? 다 탐구형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다 탐구형으로 간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을 주로 뽑을 거다? 특목고 학생을 뽑게 된다. 네, 요런 친구들을 좀 흡수하겠다. 네. 네, 요런 좀 취지가 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준 것도 있지만 받아온 것도 있네요. 근데 네. 많이 받아오진 못해서 맞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니까 요런 학부를 어문 계열 쪽으로 노려거나 정치국제학과 노렸던 친구들은 융합형으로 이젠 쓰지 못한다. 탐구형으로 생기부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일반고 친구들은 이런 거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 계열은 크게 뭐 영향이 없네요. 인문계열에 비해서 사실은 크게 변하는 건 없으나 물리, 화학, 생명, 수학과 같은 순수 자연계열 학과들이 네. 싹 다 없어지고 저 인원수를 거의 다 대부분 탐구형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순수 연구 같은 경우가 생기부에서 진짜 좀 심도 있게 하는 게 특목고 학생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요런 친구들을 좀 더 흡수하겠다. 요런 취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융합형 인재가 마이너스 56명이지만 이런 것들이 아예 다른 탐구형으로 이동한 거기 때문에 다른 학과들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모집군의 변화라는 거죠, 수장님? 네, 맞습니다. 원래는 24년도에는 어문 계열 쪽 같은 경우가 네. 다 융합형에 있었는데 어디로 가셨다? 탐구형으로 갔습니다. 네, 탐구로 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수장님, 근데 대학교 이거 커리큘럼 왜 가져오셨죠? 네. 응용통계학과 같은 경우 이렇게 56명이나 감소한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늘어난 학과라고 볼 수 있는데 CAU 융합형 인재에서 이제 좀 늘어난 학과의 특성들을 보면은 단순한 그 학문의 깊이만을 더하는 학과보다는 수학도 배우고 컴공도 배우고 생물도 배워야 되는 이런 연계성이 높은 학과들에서 융합형 인재를 뽑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전형 취지에 맞는 학과들은 네. 융합형으로 데려왔다. 응용통계학과 같은 경우가 다양하게 넓게 지금 배운다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장님, 그럼 융합형 이제 좀 결론 내드려야겠죠? 면접 페이지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일반고에서 내신 살짝 부족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는 좀 불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수생, N수생의 유입이 진짜 증대되겠죠. 네 맞습니다. 왜 이제 면접 없잖아요. 네 그 편하죠. 다음에 네. 수능 최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내가 모의고사 봤는데 예를 들어 중대 살짝 아래야. 그러면 수시에서는 중대 한번 지르고 그 다음에 위에 학교들을 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대 중원 때문에 재수생들이 막강으로 지금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수시도 올해 완전히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요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서류 준비 이런 것들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한 과목의 깊이성보다는 다양한 과목이 골고루 뛰어난 학생이다. 그러니까 다빈치가 예전에 그거잖아요. 융합형 인재. 네, 맞습니다. 중앙대 다이아몬드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그냥 골고루한 학생들, 내신 높은 학생들 한 번씩 지원해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으로 달려오네요, 수장님. 네. 탐구형 인재 지원 자격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로 N수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모두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두의 경쟁이다 보니까 터질 것이다. 특히 네. 탐구형 인재가 내신 컷이 좀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터질 것이다. 맞습니다. 네, 요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또 없어서 더 터질 것이다. 그럼. 매년 뭐 똑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게 뭐가 달라졌죠? 면접이 신설됐습니다. 1단계에서 3.5배에서 이 단계별 전형이 진짜 좀 꿀맛이거든요. 떨어질 것 같은 학생이 1단계를 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학부모님들이라든지 학생들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그냥 서류에서는 얘를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은 고민되는 학생. 근데 B라는 학생은 얘는 1단계 충분히 넘고 한번 만나봤을 때 확실히 합격 확률이 높은 학생이다. 이렇게 입학사정을 불렀는데 A 학생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어요. 뒤집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면접이 상당히 중요한데 융합형에서 없어졌던 게 아쉽고 탐구형에서 신설됐다는 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면접이 30%지만 이 면접에서 갈릴 확률이
높다. 네. 네, 요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집 인원 60명이 늘었네요. 탐구형 인재에서 이제 융합형 인재 56명 준 거 하고 그다음에 교과전 4명 준 거를 다 가져오게 된 꼴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인원수가 늘었지만 학부나 이런 데서 땡겨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또 설명해 드렸고, 그다음에 인재상 같은 경우는 수장님 솔직히 말해서 융합형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 많이 봤잖아요. 탐구형은 뭐 많이 보나요? 깊이를 많이 봅니다. 네, 깊이. 그러니까 네. 진로 역량, 네.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이 좀 비율이 크다.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그쪽으로 깊이 있게 좀 생기부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친구들한테 유리하지만 일반고 친구들도 합격 많이 한다. 네, 너무 쫄지 말아라. 일단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특목 자사고 유리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서류 평가 비율인데 네. 아까 융합형 인재는 소장님 네. 뭐가 50이었죠? 학업 역량이 50%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가 50이죠? 진로 역량이 진로 역량이 50%다. 그러니까 생기부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어떤 열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생기부의 연계성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연결돼 있는 전공과 관련 활동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근데 학업 역량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학업 역량이 일반고 친구들은 표준 편차가 높은 네. 편이니까 등급으로 어필을 하지만 네. 특목 자사고 친구들 같은 경우도 해볼 만한 게 네. 표준 편차라든지 원점수 평균 이런 것들로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목 자사고라고 했을 때 내가 내신이 막 확 떨어져. 그다음에 일반 명문고 친구들도 있잖아요. 내신이 확 떨어져. 근데 그 친구들도 사정관들은 여러분들 숫자를 정말 세밀하게 본다. 네, 그러니까 학업 역량을 꼭 뭐 1등급이다, 뭐 2등급이다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로 선생님들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뭐 상담받을 수 있는 선생님 있으면은 평가를 받고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좀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생기부 관리 잘 된 친구들은 도전을 해라. 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탐구형 인재는 뭘 많이 본다, 소장님? 진로 역량을 많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류 평가 요소 비율도 이것도 네이버밴드랑 카페 그다음에 오픈 채팅방에 저희가 올려드릴 거니까 하나씩 읽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자기거화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우리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죠. 예. 일단 여러분들 면접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면접에서 보게 되면은 뭐 비율이 있잖아요. 뭐 학업 준비도 네. 뭐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의사소통 능력 네. 뭐 이런 건데 면접 잘 보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면접 잘 보려고 하면 일단 자신의 생기부가 좋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생기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렵잖아요. 제가 그냥 딱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면접 잘 보는 방법은 경청을 해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생기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답변들이 다 탑재가 된 거잖아요. 답변이 탑재가 됐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 교수님들이라든지 입학사정관님들이 어떤 질문을 경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A를 물어봤는데 A를 답해야 되는데 B를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경청을 잘한 친구들이면 입학사정관이 A를 물어봤으면은 A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면 아, 이 친구가 내 이야기 잘 듣고 있구나. 경청을 잘하니까 답변을 잘하겠죠. 네, 맞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랑 저랑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죠? 의사소통이 잘 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은 의사소통도 잘하고 아이들하고 정말 협업하고 융합되고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중대에 진짜 인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친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생기부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탑재하고 경청을 잘하면 좋은 답변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러면 합격을 한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왔네요. 네. 모집이동 변동인데 아까 융합형 인재를 그냥 거꾸로 뒤집어 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나머지 학과 같은 경우는 거의 크게 변동들이 없죠. 그런데 뭐 응용통계학 뺏겼고 역사학과 뺏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특목 자사고 아니야 일반고 친구들이 들어와도 된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유럽 문화 어문 계열이잖아요. 네. 아시아 문화 어문 계열이잖아요, 네. 수장님. 그러면 이 친구들은 좀 어디에 특화되길 바라겠어요. 어학에 특화되길 바랄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고보다는 네. 좀 이렇게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좀 잘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이 취지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뭐 좀 늘긴 했네요. 네, 약간 늘었습니다. 늘었지만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네, 맞습니다. 봐도 되겠죠? 예.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 말 그대로 융합형에서 탐구로 이동했다. 네. 요걸 보여주시는 거고 인문계열도. 자, 그다음에 탐구형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연구하는 분야는 모집 인원이 좀 늘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중앙대학교 교육관을 가져오셨네요. 러시아 문화학과 왜 가져오셨나요? 아까 보셨던 응용통계학과는 달리 다른 학문과의 연계성보다는 러시아 문화학과는 러시아어에서 시작해서 러시아어로 끝나는 교육관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기에 그렇죠. 가져왔습니다.
대학교 어문학과 같은 경우 러시아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 잘하는 학생을 뽑는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밑에가 그러면 외고인가요? 네, 외고 교육과정을 가져왔습니다. 대원외고네요. 대원하고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원외고 교육과정을 보면은 전공어에 대해서 회화 과정과 기초 전공어 과정, 독해와 작문 과정 등 제2외국어에 대한 과정이 철저하게 좋은 프로그램에 깔려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어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대도 아까 말한 대로 러시아.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많이 뽑으려고 탐구형으로 많이 돌렸다. 네. 이런 해부를 하신 거네요, 수장님.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생명과학은 왜 또 갖고 오셨죠? 예, 생명과학과 역시 이제 대표적으로 탐구형 인재에서 늘어난 학과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생명과학과도 생물에서 시작해서 생물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생물화 진짜 생명과학 연구로 끝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학공가요? 네, 맞습니다.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과학 커리큘럼을 보면은 뭐 수학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과학에서 정말 고급 과정도 깔려 있고 그다음에 실험 과정도 제대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특목과 학생들을 뽑고자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해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탐구형 결론 내드려야겠죠? 면접 심사로 인해서 면접 역전 가능성이 생겼다. 네. 이게 상당히 꿀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가 너무 지금 뭐 특목 자사고 이야기만 했는데 일반고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합격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신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돼요. 탐구는 융합형 같은 경우가 2점 초반에서 뭐 1점 후반대가 융합형이 많이 합격을 한다면 탐구 같은 경우는 2점 후반도 합격하는 학생이 있지만 일반고 기준으로 한 2.5 이내는 좀 들어와야 되고 생기부가 심층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친구들은 만일 사정관이라고 봤을 때 되게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네. 면접에서 매력 어필해라. 그럼 가능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꿀팁 드렸죠. 면접에서 뭘 잘해라? 경청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들으면 좋은 답변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네. 면접이면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증대됐다. 내신 커트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렇습니까? 네, 면접도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의대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신 커트 라인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내신 커트가 왜 하락하냐. 첫째, 특목 자사고 친구들을 많이 유입을 네. 시키는 거잖아요.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친구들이 내신이 낮아 보이잖아요. 네.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는 내신 커트가 하락했을 확률이 높고 면접을 봤을 때도 생기부에 깊이 있는 학생을 1단계로 뽑았을 거 아니에요. 일반고도 물론 합격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답변도 잘할 확률이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육 과정에서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답변도 진짜 깊이 있게 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 친구들이 합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커트가 하락할 수 있다. 네. 이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24학년도 학생부 지금 입결이 안 나왔잖아요. 네. 중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쟁률을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네. 여기서 하나 이야기 드리면 작년에 경쟁률이 높으면 올해 경쟁률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집니다. 이게 사람 심리상 어쩔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A라는 학과가 있는데 작년에 경쟁률이 100대 1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엄청 무섭죠. 네, 무섭죠. 그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올해는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쟁률로 보고 고민하지 말고 차라리 경쟁률 높은 데를 지원하게 되면 또 유리할 수도 있어요. 네. 어차피 수시 등급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커트라인에서 들어오는 동점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무 결이 처진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때는 겁날 수도 있지만 한번 덤벼볼 만한 수시 등급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되겠죠, 수장님? 그럼요. 수능 최저도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네이버밴드 아이디어 입시연구소에 올려드릴 거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융합형 인재도 경쟁률 있고 그리고 탐구형 인재도 경쟁률 있으니까 작년 경쟁률을 보고 올해 쓰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 과감하게 준비한 학과가 있으면은 준비를 하셔라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 결과인데 저희 아이디어 입시연구소에서 항상 매년 만들어내는 수시 프로그램인데 일단은 24년도 입결이 안 나왔잖아요, 수장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하고 중대의 무슨 학과는 어떤 등급 정도가 된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도 저희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융합형 인재 인문계 입시 결과, 자연계 입시 결과, 그리고 탐구형 인문계 입시 결과 이런 것들을 또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장님 의사가 더 편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저는 이게 더 좋습니다.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없으시나요? 아유,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수장님 오늘 중앙대학교 PPT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찍어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유튜브를 저도 참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네. 볼 때는 참 쉽게 보였는데 직접 한번 해보니까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수장님 오늘 중앙대학교 입시 분석 하시느라고 PPT 만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네. 이거 PPT 자료 좀 올려주실 거죠? 예, 그럼요. 지금 최종 수장님이 오랜 기간
기간 동안 뭐 로스쿨 진학 학생도 컨설팅도 많이 하시고 이러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의대 뭐 전문이시고 이렇게 뭐 공학 계열도 전문이시고 이러시는데 의사 면허증이 있지만 본인의 적성에 맞는 네. 컨설팅을 하고 있다. 결론이 뭔가요, 소장님?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적성이다.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네. 물론 이제 취업이랑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은 되긴 되겠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소장님 지금 열심히 하시게 되잖아요. 네. 애들 상담하고 재미있잖아요. 네. 더 롱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저출산으로 가기 때문에 미래 세대들은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 네. 맞나요, 소장님? 예,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